우선 말이죠. 안희정 캠프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안희정 캠프가 지금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을 듯한데요. 김종민 의원이죠. 홍보본부장, 안희정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여보세요? 네, 김종민 의원이시죠? 예, 예, 김종민입니다. 네, 지금 안희정 캠프의 예, 홍보본부장을 함께 맡고 계시는데요. 예, 자, 이번에 이른바 안희정 후보의 이 선의의 발언, 이것 때문에 캠프도 좀 당혹스럽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항의 많이 받았죠. 아, 그래요. 네. 예, 자, 근데 이제 홍보본부장으로서 말이죠. 오늘 이제 예, 안희정 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 이 사과를 얼른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혹시 조언을 했습니까? 예, 저는 뭐, 이제, 지금 오늘 안 지사님이 네. 그 표현을 적절하게 하셨는데요. 네네네. 우리 안 지사님 본인의 발언 취지가 좀 오해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그래요. 하여간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 시기에 네. 상당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네네. 주제가. 네네. 네, 자, 그것 그러면 때문에, 홍보본부장이 봤을 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른바 선의 발언, 이것의 지인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발언을 다시 보시면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법과 제도를 어겨서 잘못한 거다. 음, 본인은 주관적으로 선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음, 설사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법과 제도를 어긴 행동은 나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거든요. 아하, 그런 네, 얘기였는데 네, 앞에 가정, 음, 설사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인정을 한다고 치자. 네, 이 부분이 음, 박근혜라고 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음, 그 지금 민감한 이슈인데 네, 그 예를 든 거거든요. 예를 든 게 조금 음, 이제 그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네, 지금 이 국정농단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한테 네, 혹시 마음에 더 음,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점들 때문에 사과를 하신 네. 것 같아요. 자, 아까 그 우리 최병성 목사님은 저랑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의 4대강 문제를 끌어와서 선의 운운한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어쨌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19일 날 부산대학교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20일 날 그 JTBC 뉴스룸에 가서 인터뷰를 할때 예, 뭔가 좀 명쾌하지 않고 빙빙 둘러서 얘기한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손석희 앵커랑 20분 동안 오직 이 한 이슈로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예.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많은 시간 이 한 이슈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을 법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원래 그 한 네. 이슈만 다루기로 한 거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려고 나가신 거고, 또 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런데 손석희 이제 앵커가 그것만 주로 물어봤던 거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질문만 끝까지 하게 된 셈이 됐네요. 아, 그래서 어쩌면 좀 불리한 인터뷰가 되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희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 지적이 있는 이유가 예. 과연 안희정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오랜 적폐들을 과연 청산할 의지가 있을까? 예. 이런 의구심과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점이 저희들도 상당히 이제 답답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네. 분명한 것은 네. 안희정 지사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치 전반을 네.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네.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네. 이명박 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 축제와 음. 범법 행위들 네. 사실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사법의 음.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음. 안희정 지사가 그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거는 정치의 영역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사법적 단죄와 음.
철저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한 영역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정말 법과 원칙대로 음. 아주 단호하게 소신 있게 이 문제를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네. 문제의 뿌리를 밝혀낼 거다. 이 점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신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음. 재벌 개혁을 해서 법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음.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을 위해 교육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네. 또는 서민 경제를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 네. 이런 제도와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네. 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주장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뭔가 정치를 보여주겠다. 이게 네. 안지사의 기본 메시지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 그 발언에 대해서 말이죠. 유창선 평론가는 SNS 상에서는 정치적 사망 상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지자들이 좀 주춤하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하. 전체적으로 볼 때 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또 네, 비판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네. 안희정 지사의 발언 내용이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을 두둔하거나 네.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발언이 아니고 음. 또 이제 그렇게 혹시 오해하는 분들이 네. 그런 느낌이 든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판도 하시고 하는 건데 네. 실제로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직접 그 동영상 봤더니 네. 뭐 비호하거나 두둔한 건 아니었네. 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문제가 안희정 지사를 평가하는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 상승세였단 말이죠. 예,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막 22%, 23%짜리도 나오고 그러던데 말이죠. 예. 이 이 상승세가 좀 주춤할 것 같습니까? 별 지장을 주지 않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캠프에서는? 저는 뭐 길게 뭐 큰 흐름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세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표하고 한 자릿수 이내에서 네네네. 서로 양강 구도로 경쟁하는 음. 그런 구도까지는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뒤집어엎고 유턴을 시킬 만큼 네. 그런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핵심 지지층이지 않겠습니까? 핵심 지지층이 신이 나서 옆 사람들을 그렇죠. 막 이렇게 더 예, 예. 전파하는. 근데 그 대목에서는 약간 제동이 걸린 것 같지 예.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네, 네. SNS 상에서는 이제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 안희정 지사의 말을 현장에서 들었거나 네. 동영상으로 보고 네. 이게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딱 확신을 하고 이제 비판하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네. 되게 많은 분들은 안희정 지사가 문제 발언을 했네라고 하는 어떤 그 SNS의 글을 보거나 기사를 보고 이제 비판을 하셨을 텐데 네. 실제로 안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하여가 결과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또 실제 본 취지가 네. 박근혜나 이명박을 두둔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들은 저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오해를 하셨던 분들도 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독자님이 김종민 의원이 훨씬 알아듣게 말하네요. 아마 JTBC 뉴스 보면서 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훨씬 알아듣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이번에 그 좀 성급한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만 머니투데이인가요?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즉 문재인과 안희정 1대1 구도로 민주당 경선에서 간다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안희정이 앞선 결과로 나왔더군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성급한 여론조사인 것 같긴 하던데 아직은. 아니요, 저는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가 보통 한 보름 정도 이후에 여론조사 지지율에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네. 안희정 지사가 네. 문재인 대표와 네.
경쟁을 하는 구도인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상당히 그 경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한 달 반이 음.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는 한 달 반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정말 안희정과 문재인이 해나갈 정치, 네. 그들이 그 풀어나갈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네.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음. 집중적으로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음. 한번 마음 놓고 네. 저는 어떤 분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네. 정말 마음 편하게 누가 누구를 뭐 좀 뭐 깎아내리거나 네. 아니면 배제하거나 음.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이 네. 정말 마음 편하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지를 네. 네. 한번 검토해보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말이죠. 예. 예, 이제 그걸 희망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뭐 앞서서 문재인 후보가 달리고 있고 지금 2위란 말이죠. 쫓아가는 형국인데 예, 예.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으로 간다면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안희정 지사의 메시지가 네. 안희정 지사가 얘기하는 게 음. 우클릭이라고 보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를 의식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정치가 아니고 네. 기존의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통념, 이게 정치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다라고 생각했던 통념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이 기회만 주어지면 저는 안희정 지사가 충분히 신뢰를 얻을 거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만 남아 있어요. 지금 네. 아주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희정의 대역전을 자신하셨는데 예. 그게 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3자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도에서는 2등을 하겠지만 민주당 경선이 1등과 2등 50%가 안 됐을 때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가면 대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 둘 차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네. 궁극적으로 이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제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지사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느냐. 그 점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늦지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의 홍보 본부장을 지금 맡고 있는 분이죠.